오늘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혹은 동네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난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게 더 편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막상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으려니 뭔가 서운한데 딱 집어서 뭐가 서운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머리는 별일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가슴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자꾸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느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내뱉는 괜찮아요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정약용이 평생을 고민했던 진심과 허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당신은 가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마음과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품격 있게 마주 서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우리는 얼마나 솔직했습니까?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금방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누군가가 내 장난감을 가져가면 얼굴이 당장 붉어졌고 마음에 드는 친구 옆에는 저절로 달라붙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어른이 돼서 그걸 가지고 삐치면 쓰나. 내가 한번 양보하면 되잖아. 이런 말들을 들으며 우리는 조금씩 배웠습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면,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때로는 내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과 표현 사이에 아주 얇은 막 하나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막이 얼마나 얇았는지 그 너머의 진짜 마음이 그대로 들여다 보였습니다. 20살, 30살의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이게 싫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쌓이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책임이 늘어나면서 그 막은 조금씩 두꺼워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에서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어느새 우리는 참아야 할 이유를 셀 수 없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입에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전 괜찮아요. 저는 이게 편해요. 말은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속으로는 어렴풋이 다른 목소리가 따라 나옵니다. 정말 그러니? 정말 그게 내 마음이니?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은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왠지 모를 허전함이나 서운함이 밀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 길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냐?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눈치만 보고 사는구나. 난 정말 가식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이미 힘들어진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심하게 자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 순간에 나는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섞여 있었을까? 나는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 이런 질문을 받쳐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은 진심과
허심이라는 말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단순히 둘로 나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심도 두려움도 체면도 뒤섞여 있는 사람의 내면 속에서 좀 더 바르고 깊은 쪽을 향하고자 애쓰는 그 방향, 그 의지를 진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신의 판단을 비워두고 아직 알지 못한 부분을 남겨두려는 여백, 그 자리를 허심이라 불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단 한 번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얼마나 솔직하게, 그러면서도 얼마나 품위 있게 대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단추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 이해심이 많으세요.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겉으로 들으면 분명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당사자의 마음은 살짝 뻐근해집니다. 그래, 나는 늘 양보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가끔은 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양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얼른 덮어버립니다. 아니지,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다들 나만 믿고 있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쯤 내가 편한 선택을 해볼 수 있을까? 오랫동안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함께하는 명수 씨는 늘 웃으며 양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도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자리를 정할 때도 나는 어디든 좋아. 비용을 나눌 때도 괜찮아요. 제가 조금 더 낼게요.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습니다. 역시 명수는 마음이 넓어. 우리 중에 제일 어른이야.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점점 명수 씨의 양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명수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할 거야. 명수가 조금 더 낼 거야. 늘 그렇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명수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왜 한 번도 내 입으로 내 선택을 말하지 못했지? 왜 늘 남들이 정하는 것에 맞춰서 웃기만 했을까? 그때 마음에 올라온 감정은 서운함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구나.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괜찮아요 라는 말을 방패처럼 사용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선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다음은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게 굳어버린 역할 의식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는 묵직한 자기 기대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모두를 섞어놓고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내 진심이야. 혹은 나는 늘 가식적으로 살아왔어.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심은 완벽히 깨끗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혼란과 욕심 속에서도 조금 더 바른 쪽, 조금 더 깊은 쪽으로 나아가려는 조용한 의지와 방향입니다. 그리고 허심은 마음을 싸늘하게 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아직 다 모를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법은 익숙해집니다. 화를 꾹 누르고
서운함을 조용히 삼키고 먼저 사과하는 방법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배려하는 법, 내 마음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법은 어느 순간 공부를 멈춰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라는 한마디가 입에서 나가는 순간 마음은 묻지 못한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말 괜찮은가? 이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들을 무시한 채 하루를 덮다 보면 마음은 점점 자기 목소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거나 되돌릴 수 없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 난 늘 당신들 편한 대로만 살았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도 지쳤어.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왜 저러시지? 평소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사실 그건 오늘 하루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마음의 메아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부담스러운 목표 대신에 이런 질문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향해서도 품위를 지키고 있는가? 타인을 배려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진심을 무시하지 않는 품격입니다. 남에게 하는 예의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의 문을 잠그지 않고 가끔은 초대해 묻고 들어주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진심을 향해 한 걸음, 허심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가족과의 자리, 친구 혹은 지인들과의 모임,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전 늦어도 돼요. 전 괜찮으니까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제가 할게요. 이 말들이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 아름다운 양보이고 배려입니다. 다만 그 말을 꺼내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이나 이미 나온 직후에라도 마음속으로 세 가지를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둘째,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셋째, 이 선택은 정말로 내가 원해서 하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는가? 가족 모임에서 늘 설거지와 뒷정리를 도맡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늘은 쉬세요라고 말해도 그분은 습관처럼 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런 거 하는 게 편해. 이때 마음속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감정은 어디에서 왔지? 혹시 그 감정이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서 왔다면 그건 진심보다는 체면에 가까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가족들의 편안함, 평화로운 분위기, 나에 대한 익숙한 이미지, 그리고 내 나름의 역할 의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정말 이 선택을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사실 오늘만큼은 좀 쉬고 싶다라는 속마음이 올라온다면 거기서부터가 바로 진심과 허심의 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난 이제 안 할래라고 선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관계의 역사도 있고 각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진심보다는 역할을 선택했구나. 혹은 오늘은 진심으로 이 선택이 좋다. 이렇게 스스로에게만큼은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 이것이
바로 허심의 태도입니다.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섣불리 옳고 그름을 재단하지 않고 다만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을 또렷이 바라보는 일.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내 마음을 잠시 앉혀두고 물어보는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양보하던 자리에서 어느 날은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분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한마디지만 그 속엔 나도 이제는 나를 조금은 지켜주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을 배려하는 연습만 하다 보니 막상 나를 위해 말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말끝이 짧아져서 상대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젠 못하겠어요. 왜 저만 계속 이래야 해요? 이런 식으로 감정이 앞서게 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서툴물 지나야만 진심과 예의를 함께 지키는 말투가 조금씩 몸에 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하던 일을 오늘은 다른 분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이제는 제 몸을 챙겨야 할 나이가 되어서요. 저도 물론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번에는 제 건강을 먼저 돌보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앞으로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게 진심을 말하는 법입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말하기 전에 잠깐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아무거나 괜찮은가, 아니면 사실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하기 민망한 건가? 만약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먹고 싶은데 다들 괜찮으시면 이걸로 할까요?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늘 양보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용기가 쌓이면 점점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더 낼게요라는 말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n분의 1로 나누는 게 어떨까요? 이건 인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공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착한 사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함께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입니다. 필요할 때는 기꺼이 양보하지만 그 양보가 억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봅니다. 또한 때로는 이번에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고 그 말을 한 뒤에도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라고 스스로를 재판하기보다 오늘 나는 내 마음에게도 예의를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조용히 인정해 줍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합니다. 평소와 다르네.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선생님 진짜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편하게 느껴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진심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양보로 쌓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한쪽이 계속 참다가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존중하면서 쌓은 관계는 비록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조율이 필요하더라도 훨씬 오래 갑니다. 오늘도 여러 번 괜찮아요라는 말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말은 정말 괜찮아서 하신 말이었고, 어떤 말은 조금 서운함이 남아있음에도 관계를 위해 선택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늘 남 눈치만 보며 산다. 혹은 그냥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묶음을 조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내 진심이었구나. 이 말은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이 선택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은 나를 지키기 위해 했구나. 이렇게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심과 허심은 거창한 도덕 교과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진심은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조금 더 깊고 바른 쪽을 향해 디디려는 발걸음이고, 허심은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남겨둔 채 섣불리 재단하지 않으려는 여백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 위에 두 발과 같습니다. 한 발로만 서서는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진심을 향해 한 발 내디딘 뒤에는 허심으로 한번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가족 모임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칩시다. 진심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이때 허심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내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다음에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자신에게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섣불리 내가 옳다 혹은 내가 틀렸다로 판단하지 않고, 다만 오늘의 나는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허심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더 깊고 고급스럽게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는 바빠서 지나쳤던 감정들, 그때는 말로 꺼내지 못했던 서운함과 고마움,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후회와 미련들을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조용한 호기심입니다. 그때의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선택 말고 다른 길은 없었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하루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는 대신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만큼은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보자 결심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단 몇 분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나를 피하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진심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매일 밤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괜찮아요라고 말한 순간이 3번 있었다. 그중 2번은 진심이었고 1번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내일은 그 1번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특히 가족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구나. 친구들 앞에서는 비교적 편하게 말하는데
직장에서는 항상 양보하게 되네. 이렇게 패턴을 알게 되면 어느 부분부터 연습을 시작하면 좋을지도 알게 됩니다. 나는 오늘 나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나를 외면하지는 않았다. 이 한 문장이 마음 한켠에 작은 등불처럼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향한 이 작은 예의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타인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어느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내가 말하는 괜찮아요 속에 나를 지키려는 진심이 함께 들어있음을. 그때의 미소는 누가 보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나 누구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깊은 미소일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나를 조금 더 솔직하게 대해보자. 나를 조금 더 존중하며 살아보자. 이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품위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오늘 밤이 바로 그 미소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시작이 되시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